안녕하세요.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이 소금 있잖아요. 소금 농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농업에 잘 쓰여져야 되는지, 또 바닷물, 해수가 농작물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소금이 작물에 필요한 성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소금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금이 병충해 예방에 강하다, 또는 바닷물에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 네 번째로는 적당한 소금은 토양에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거리들이 있는데 제가 심도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 기료로 쓰면은 NaCl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Na는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표현하죠. 나트륨. Cl 염소잖아요. 염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공기 중에 이렇게 공기가 있으면 이 안에 우리가 보면은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어요. 근데 토양에 보면은 우리가 늘상 보는 우리 토양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다량 요소라고 해요. 다량으로 해야 되는 요소가 우리가 아는 질소, 인산, 칼륨 또는 가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좀 많이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중량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중량요소. 우리가 말하는 칼슘은 아시죠? 모든 걸 취합하는 칼슘. 그리고 고토라고 하는 마그네슘. 그리고 맛과 향을 풍미를 주는 황.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량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요소, 꼭 필요한 요소긴 하지만 많이 쓰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미량 요소 중에는 우리가 아는 철도 있고요, 붕소도 있고, 망간은 N이죠, 망간. 그리고 구리, 그리고 아연, 그리고 몰리브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염소, Cl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이거는 미량 요소죠, 미량 요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염소는 미량 요소인데 나트륨은요. 우리가 원하는 이 나트륨이라는 이 친구는 되게 모호해요.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벼농사를 지을 때는 규산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규산질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규소라고 표현하죠. 규소라는 특정 작물의 요소가 필요한데 이 나트륨이라는 이 용도는 어디가 쓸데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염소는 필요해도 나트륨은 필요 없더라고요. 어디 쓸데가 없어요. 어디 필요한 데가 없다니까요. 기껏해야 이게 나트륨이 필요한 거는 뭐 사탕수수 같은, 그리고 아마와 같은 그런 작물에는 이 나트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염소의 역할을 필요할 때는 이게 꼭 소금이라는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이게 여기가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역할은 뭐냐면 이 미량 요소가
너무 과다하게 하면 오히려 작물에게 역효과를 나요. 역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량 요소는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과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염류 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게 나트륨이. 그래서 매우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소금이 병충해에 예방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방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유튜브들은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을 땅에 넣으면은 건강 여러 가지의 병균을 잡는다 하지만은 직접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고추밭에 흰가루병과 같은 파밤나방한테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잎마름병 또는 담배 가루이 같은 데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병균, 흰가루병이라든지 이걸 세균, 병균을 없애려다가 초가상가 다 태운다는 말이 있죠. 미생물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의 환경을 파괴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물이 있는데, 작물이 있으면은 토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토양이 있으면은 우리가 키우는 나무도 있을 거고, 여기 나무도 있겠죠. 이렇게 위로 그런 나무도 있을 거고, 그 여기에는 또 채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어버리면요, 또 위에도 치게 되면은 NaCl 치면은 이 소금이 오히려 미생물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미생물들이 오히려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류 집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염류 집적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토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병균을 없애려다 보다가는 미생물까지 죽여버리면은 여기에는 경반층이라는 딱딱한 층이 생겨버려요. 소금을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에 칼슘도 있을 거고, 칼슘이라든지 우리가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이 이 염소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생태계가 미생물이 못 살아나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닷물이 영양분이 더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닷물이 영양분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데, 표에도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오히려 바닷물에 대한 해수의 영양분과 또 천일 염의 영양분과 그리고 정제되어 있는 우리가 뭐라 하죠? 정제염이라고 그러죠. 정제염이 이렇게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표에서 같이 작은 양이 여기 그냥 바닷물이에요. 물이 77%가 차지하고 여기 30 몇 프로의 차지를 할 텐데 여기에서도 얼마 안 되는 요 미량 요소 중에 염화칼슘, 뭐 황화칼슘, 무슨 그걸 이래 갖고는 여기 다 염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미량이에요. 이 미량이 작물에게 호의주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도 별로 영양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적당한 우리가 말하는 적당한 양의 소금이 토양을 건강하게 한다? 그것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NaCl이 적당한 소금을 운용한다고요? 근데 소금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토양을 염류를 증가시켜요. 미량 요소가 필요하지 과다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다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다하게 돼버리면은 땅에 경반청 우리가 보면 산성화한다 그러잖아요. 산성화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ton이 딱딱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염소가 요 땅에 있는 칼슘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하는 고토, 마그네슘을 용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CL이 잘 합쳐져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잘 빠져버린다고. 이렇게 합세대가 빠져버리는 거니까 토양이 딱딱해 버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시골에서 보면은 이 CL이라는 염소가 얼마나 미량 요소냐면요, 우리가 보면 염화 칼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비료들, 그리고 염화 칼륨, 그리고 염화 암모늄, 이런 비료를 보면은 아주 미량 요소예요. 미량 요소. 그래서 비료 포대를 이렇게 보면은요, 비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염소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아주 작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데인데, 어떻게 소금이라는 이게 어떻게 농작물의 농법으로 쓰여지냐는 거예요. 절대 써줄 수 없고요. 절대 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금 농법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 농법은 절대적으로 맞지가 않다. 안 맞는 거예요, 소금 농법이라는 거. 염류 집적이 생기면은, 이렇게 염류 집적이 생기잖아요. 집적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물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물. 토양에다가 물을 계속 주입시켜갖고, 이 염류되어 있는 이 CL과 나트륨을 빼려 그러면요, 물을 한 겹씩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용탈시켜서 계속 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도자, 벼농사와 같은, 농사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호밀, 뿌리가 깊게 박히는 작물들, 여기다
호밀과 같은 작물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토양 계량제인 석회라든지 폐하스, 규산질 비료를 계속 주의적으로 해서 토양을 호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염류 집적이 발생되면은 대안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염류 집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농법 같은 말도 안 되는 농법을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토양 속에서 산성화되어 있는 NaCl 같은 염류가 과다할 때, 소금이란 뜻이에요. 염류 집적 현상이 일어날 때, 특히 나트륨과 같은 이런 게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물을 인풋시켜줘야 되고, 여기다가는 초생재배와 같은 호밀과 같은 작물들을 이렇게 심어야 돼요. 왜냐면 이 호밀이라든지 수도작물 물에 대해서 키우려고 그러는 건 왜냐면은 이 뿌리가 깊숙이 박혀요. 그래서 이 뿌리가 땅을 호의적으로 할 거고, 여기에다가는 토양 계량제인 생석회나 또 뭐 있죠? 폐하석. 그 다 석회죠, 석회. 그러니까 이게 알칼리 성질을 여기다 투입시켜 줘야 돼요. 아니면 규산질에 대한 규소죠. 여기다 계속 인풋시켜 줘서 염류 집적을 없애주고, 아니면 킬레이트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용어인데 킬레이트제와 같은 것을 여기다 염류 집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이 소금농법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금농법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수, 바닷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금농법을 하지 마세요. 나무에서나 어디에서나 소금농법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해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소금농법을 자꾸 권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믿지 마십시오. 믿어서도 안 되고, 제가 농촌진흥청과 그리고 어디 물어봤지? 농촌진흥청에다가 고추냉이법도 맞지 않다고, 해명이 안 된다고, 과학적 증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락스 있죠, 락스도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또 식약청에 물어봐도 락스는 농법으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소금도 마찬가지, 소금도 농법에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적인 증명할 방법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류 집적이 생기고 토양을 악화시킵니다. 구독자 여러분, 소금 농법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도 이 소금 농법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락스도 맞지 않고 고추냉이도 맞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